자, 400페이지네, 그죠? 400페이지. 근데 이제 399 한번 봐요. 399. 제일 밑에 399 나와 있죠? 399. 자, 399. 자, 뭐가 나왔다? 조정지역 대상이라고 나왔어요. 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왔잖아요. 밑에 기역 별 하나 딱 붙이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50%입니다. 보유기간 안 따져요. 단 주의하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합원 입주권은 1년 기준이라고 그랬죠. 주택과 함께.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이 몇 프로? 50%.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면 50% 뺏어가는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01쪽. 401쪽 봤어요? 자, 401쪽. 역시 뭐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몇 주택? 2주택. 2주택 이상. 뭔 뜻이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집이 2개 있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및 3주택은 여기 보세요.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20을 더합니다. 포인트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 즉 6에서 42예요. 기본세율이 100분의 10을 더한다. 괄호 3주택은 20을 더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몇 프로로? 16에서 52. 10을 더하면 3주택자는 20을 더하는 거죠? 그럼 26에서 최대 62까지. 아주 죽이는 거야, 세금으로. 아주 환장했어, 그죠? 잠깐, 말을 못하겠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하나. 비사업용 토지. 투기 목적에 빗자가 붙었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역시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를 더합니다. 10%.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16에서 52. 그래서 왼쪽에 나왔잖아요. 표가. 왼쪽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최대 52까지 간다. 비사업용 토지 왼쪽에 나왔잖아요. 16에서 52는 뭔 뜻이다? 기본세율에 10을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개 추가됐어요. 3개 추가됐죠? 자, 그 다음 희한한 용어가 나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을 더하고 3주택은 20을 더하죠? 더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쭉 나왔잖아. 밑에서 두 번 1년 미만의 밑줄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주택이니까 몇 프로야? 40이지. 1년 미만은 40이잖아요.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절대 높은 세율하면 안 돼요. 이 지문은 1년 미만의 밑줄 그으라고요. 밑줄 그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1년 미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밑에는 왜 제일 밑에가 아니라 바로 밑, 1년 미만 여섯 번째 줄 찾았어요? 결국 이해는 어떻게 하겠다? 비교해서 큰 것을 세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높은 세율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면 기본세율에 6에서 42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로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죠? 3개면은 뭐다? 20을 더하고 알아들었어요? 원칙이 이거야. 이렇게 원칙이 이렇게 돼.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이제 얼마가 나오나. 과표가 1억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왼쪽 기본세율 1억 몇 단계에 들어가? 과표가 1억이면 4단계잖아. 그럼 4단계에 들어가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가 다 10을 다 더하는 거야. 6%짜리는 16, 15는 25. 알아들었나요? 24는 34. 그리고 35는 45. 이렇게 된다는 거야. 10을 다 더하니까. 자, 그럼 일단 잘 봐요. 10을 더하죠? 그러면은 88까지. 자, 그러면 이거 몇 단계에 들어가? 4단계. 그럼 이거는 뭐다? 4번 더해서 더한다. 그럼 일반 지역은 아까 2010만 원 나왔지? 아까 2010만 원 나왔잖아. 계산해서. 근데 이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더 많이 나온 금액이 얼마냐? 3,010만 원이 나온다 이거지. 4번 계산해서 더하면 2010만 원보다는 많이 나와. 3,010만 원. 아, 참 이렇게 계산됐어요. 4번 더해서. 근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1년 미만 보유하다 팔아버리죠? 그럼 1년 미만 보유하면 1억에 바로 몇 프로야? 40%. 얼마 나와? 4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4단계가 몇 프로야? 4단계가 아까 35죠? 10을 더하니까 45까지 간 거야. 그럼 세율이 여기가 높잖아. 근데 여기가 낮잖아. 세율이 이게 낮아지죠? 그러면은 둘 중 비교해서 뭐다? 세율이 높더라도 큰 걸로 가. 그러니까 1로 가니까 1년 미만에 팔아버리더라 이거지. 세금 띄어먹으려고. 그래서 법은 세율이 높더라도 높은 세율로 가는 게 아니야. 큰 것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럴 때는 1로 가지 않고 4천만 원으로 가겠다. 그래서 절대로 높은 세율하면 안 돼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1년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1년 안에 팔아버리더라. 40%를 피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둘 중 비교해서 높은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큰 금액으로 간다. 1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1로 가려다가 꼼수 부렸잖아. 밑으로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높은 세율 들어가면 안 돼요. 세율이 높더라도 양도세는 적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추가된 거예요. 나머지도 원리가 똑같아.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됐을 때 양도세는 뭐다? 높은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래야 양도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급 강의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보유기간. 자, 4번만 알면 돼. 기타자산 1호자손이죠. 기타자산은 등기대상이 아니잖아.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회원권. 기타자산. 기타자산이라고 시험 안 나와. 골프회원권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언제나 몇 프로로 간다. 기본세율. 여기서 42. 그래서 기타자산은 기본세율로 가요. 7단계 6, 7, 42. 그래서 기타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자, 오른쪽 박스 딱 정리됐네. 딱 정리됐잖아요. 시커먼스 402쪽 지금까지 너줄너줄 강의했잖아요. 너줄너줄 했어요. 자, 제목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호자산이죠. 자, 기타자산 빼고 원칙은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뭐를 얘기한다?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6에서 42. 항상 기본세율은 6에서 42. 자, 미등기는 70.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죠. 기본세율에 10을 더해. 아까 했잖아요. 자,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 입주권은 제외. 상가토지죠. 상가토지는 40. 그 다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50. 상가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6에서 42. 1년을 못 채우면 40.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기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그 다음 상가토지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2년 이상이 없네요. 그죠? 상가토지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잖아. 근데 2년 이상은 50으로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가요. 자, 정리하고 나름대로. 자, 나왔다. 분양권 어디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자, 그 다음 또 조정대상 지역이 세 가지예요. 2주택은 10을 더하고 3주택은 20을 더하고 단 20, 10을 더할 때 비교과세예요. 비교과세에서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것 참고사항. 그 다음 기타 자산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언제나 누진세율. 파생상품은 신경 뚝. 됐죠?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이것도 똑같아. 둘 이상 팔았잖아. 해당 연도에. 둘 이상 팔았죠? 둘 이상 팔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산한 다음에 결국 비교과세. 포인트가 뭐다? 큰 것으로 한다. 둘 이상 팔았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또 한 번 계산한 다음에 자관 둘 이상이 들어가면 뭐다? 산출세액은 큰 것으로 한다. 높은 세율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리는 똑같아. 좌우간 뭐가 나오면 된다? 큰 금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높은 세율은 안 된다 이거죠. 많이 거들려고. 자, 4번. 보유기간의 계산. 보유기간 나왔죠? 항상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박스. 1번. 별 하나 탁 붙이고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일이 언제다? 피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상속 피가 붙어야 돼요. 뭐 물어볼 때? 세율 물어볼 때.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이거?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부가 피를 흘리며 돌아가십니다. 사망. 상가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1년 보유하다가 사망했어요. 상가 10억짜리 1년 보유하다 사망했다고요. 왜 사망했어? 자녀들이 와서 빨리 증여해달라고 증여해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야. 그죠? 증여 안 해주면 자녀가 죽어버리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부모가 죽은 거예요. 먼저 이런 부모 있어요. 막 멱살도 잡아요. 부자들은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갖고 가라. 부모님 죽을 때 제 나이가 70인데요. 참 그래, 부자들은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또 어떻게 영목이지 하죠. 영목이지. 아파트가 좀 비싼 게 있어. 한 번에 주면 좀 위험하잖아. 그 영목이지 받아서 나눠 쓰는 거야. 자식이랑 영모가지 신청해서. 그런 집들이 있어요. 딱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 은행에서 죽을 때까지 영모가지. 그럼 자녀 반, 나 반 이러면 공평하잖아.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 올 거 아니야. 돈 받으러. 그러면 탁 주는 거야. 다 얼마나 좋아해. 며느리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망했어. 그래서 자가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았다고요. 상속. 자, 받아서 이제 팔아먹었어. 양도. 그럼 6개월 보유하다 팔아먹은 거야.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유기간을 더해줍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럼 보유기간은 뭐다? 1년 6월. 그럼 몇 프로로? 몇 프로? 상가잖아. 2년 채우면 기본세율. 1년 못 채웠지? 못 채웠으니까 몇 프로? 40% 이렇게 간다고요. 1년 채웠잖아요.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1년 채웠잖아. 주택이라면 기본세율로 가고. 이렇게. 상가는 2년 채워야죠. 못 채웠잖아. 1년은 채웠잖아 이거. 그러니까 40으로 가요. 이렇게 가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상속인데. 그래서 보유기간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상속을 물어볼 때 피가 붙어야 돼. 뭐를 물어볼 때? 세율. 세율만 물어볼 때. 알아들었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피가 붙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피 붙으면 피봐. 세율만 물어볼 때. 그래서 일단은 쌍피가 아니라 세피. 세피라고. 세피. 세율 물어볼 때 세피.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절대 답 보지 말고 이거 한번 풀어봐요. 다 풀어봤죠? 이거 옛날에? 다 풀어봤네. 자, 넘어가요. 풀어본 거 또 풀어보지 마라. 자, 그 다음 하나 더 하자고요. 자, 미등기 411쪽 미등기 411쪽 미등기 나와 있네.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러죠. 411.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양도세 대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무슨 권리? 취득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여러분들이 반가운 용어 아니에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이거. 그럼 등기 대상은 뭐예요? 여기까지 등기되잖아. 취득 권리는 등기 안 돼요. 분양권은 잔금이 안 끝난 거니까. 등기 대상은 여기까지야.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나면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등기할 수 없죠? 등기 안 되는 거야. 양도세 대상이 등기되는 거는 토지 건물 이용 권리,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요. 그래서 이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뭐라 그런다? 미등기. 그럼 밑에는 미등기라고 안 해요. 불이익이 없다. 그럼 미등기로 팔아먹었으니까 투기꾼이지 불이익을 준다 그 얘기예요. 불이익 오른쪽. 알아들었어요? 오른쪽. 그래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 박스 1번. 첫 번째, 비과세 감면 안 해준다. 배제한다. 받을 수 없다.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뭐다? 받을 수 없다.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높은 세율 몇 프로로 뺏어간다? 70%. 미등기는 70%예요. 결정되면 일명 미쳤다 이거. 자, 출처는 3번까지만 알아요. 자, 오른쪽 기출 체크 X 들어가요. 왜 틀렸어요? 미등기 70%잖아요. 곱한 어디에다 곱해?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에 곱한다. 지정신이 아니죠? 곱한 어디에다 곱해야 돼? 과세표준에. 왜 산출세액에 곱하냐고. 어디에 곱한다? 과세표준. 그래서 이거 미등기잖아? 70%. 작년에 기출문제잖아. 다 맞는다고 얘기했어. 아싸 70% 미등기. 어디에 곱한다? 과세표준에. 이거 수십 번 배웠잖아. 문풀에서 연습하고 갔잖아. 근데 꼭 이거를 찍어서 세법 점수 안 나와. 자, 그 다음 등기 의제하는 경우. 뭔 뜻이다? 이거는 미등기인데 등기된 걸로 본다. 불이익을 안 주는 겁니다. 미등기지만 등기한 걸로 본다. 의제. 그래서 불이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등기에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7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자, 박스 첫 번째 어떤 게 있다? 장기할부. 밑줄 긋고 단기는 바로 미등기예요. 장기 1년 이상.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자, 취득 당시 뭐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 분양권 전매. 자, 분양권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전매하더라도 미등기로 안 봐요. 70% 적용 안 한다고요. 분양권은 등기가 불가능. 하고 싶어도 불가능.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은 법률이 규정 또는 법원이 결정에 의해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역시 불가능.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어. 소송 중에 있으니까 취득 등기 못하죠? 판결받아서 팔아먹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소송 중.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농지의 교환번합. 이런 것들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농지는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비과세 해주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4번은 알아야죠?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무슨 주택?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허가. 그럼 무허가 주택은 등기할 수 없죠?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안 되잖아. 그냥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요. 무허가니까 불가능. 자, 그 다음 5번 6번은 묶어. 이거는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봐. 뭐다 이거? 쪼개면 토지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았다 이거지.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미등기로 팔더라도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봐요. 6번도 똑같아. 도시개발법. 채비지잖아. 채비지. 공사비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공고처분 전에. 그러니까 전이니까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5번, 6번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안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2번, 4번이에요.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1번, 2번, 4번은 왜 1번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잔금 전이니까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분양권 전매. 2번은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 다음 4번은 왜 불가능해? 무허가 주택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래서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도 뭐다?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5번, 6번은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 자,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6번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이고 양도소득 금액계산의 특례. 특례는 1번 별 딱 붙여.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계산. 구분계산은 어떻게?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이렇게 항상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이렇게 박스. 자, 소득별로 구분해서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 자, 여기 볼까요? 구분계산에 기타자산까지가 몇 호자산이에요? 항상 1호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2호 파생상품. 이렇게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1호 따로 2호 따로 3호 따로 구분계산해요. 근데 동일 연도에 팔아보니까 여러 개를 팔다 보니까 이익 나는 것도 있고 뭐 나는 것도 있어. 결손금. 결국 손해난 금액, 손해나는 것도 있죠. 그럼 결손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손해났잖아. 그럼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해야 돼? 통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더하기 빼기해서. 통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합산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그럼 통산할 때는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는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칠판 주목해요. 자, 주식과 1호 자산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분양권과 토지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호 자산이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분은 발이고 못 알아듣자. 2호는 1호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호끼리는 통산할 수 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분양권과 건물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아주 잘하고 있네요. 오늘따라.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송금,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통산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 알아들었나요? 여기 봐. 1호는 1호끼리만 더한다. 1호는 2호와 합산을 못해요. 다른 소득과는 안 된다 이거지. 자기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2월과세 별 딱 붙여요.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2월과세 3번 밑에 2월과세 나왔다. 이번에 개정법 이거 무조건 출제예요. 2월과세. 2월과세 나왔죠? 자, 2월과세 누구 중심으로 계산한다? 항상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2월과세라고요. 자,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 갑돌이 증여합니다. 을돌이에게. 갑은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증여 후 제3자에게 뭐 한다?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뭐다? 증여 후 양도가 2월 과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포인트가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 2월 과세. 증여 후 양도. 그래서 옛날에 갑돌이는 1억에 취득합니다. 1억에 취득해. 1억에 취득한 거를 딱 부동산 가치가 되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야. 그럼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죠? 9억 남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거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달라져. 증여세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돼. 그럼 평가를 하니까 뭐다? 7억이 나온 거야. 7억. 이렇게.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졌죠? 높아졌잖아요. 그럼 팔았잖아, 배우자가. 그럼 7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았잖아. 양도세 띄어먹지? 띄어먹었으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이렇게 10억에다가 얼마를 빼? 1억. 이렇게 해서 얼마 갖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9억 갖고. 이게 2월 과세예요. 원칙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증여했잖아. 그럼 10억에다가 얼마를 빼? 7억. 그럼 얼마 갖고 양도세를 계산해? 3억. 그럼 양도세 띄어먹었죠?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증여가액을 높인 후 팔아먹더라. 그럼 양도세를 회피하죠? 그러니까 못 띄어먹게끔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누구 걸로 적어준다?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는 누가 된다? 수중자가 된다. 그럼 2월 과세는 몇 가지를 2월 과세한다? 세 가지. 세 가지 취득가액을 증여자 거를 적어주고, 그럼 취득가액을 왕창 낮췄지? 그러다 가족끼리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 폭탄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늘려줘? 보유기간은 늘려줘. 취득가액을 왕창 낮췄잖아. 보유기간 뭐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 따지죠? 장기는 몇 년 이상 해줘요? 3년.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진다고요. 세율도 아까 보유기간 굉장히 나왔죠?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게 2월 과세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증여세 내죠? 배우자끼리는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 그럼 7억이잖아, 평가한 가격이.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야죠. 만약에 6억에 받았다면 증여세도 없고 금방 팔아. 6억에 양도세도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6억까지 받고 내일 팔면은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어.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는 이해를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양도세 내야죠.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누구? 수중자. 수중자의 수중자? 수중자가 팔았잖아. 증여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해도 걷고면 이중과세잖아. 그럼 증여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 안 돌려줘 놓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납부한 만큼 필요 경비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은 공제받고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한 법이 2월 과세라고요.
그럼 증여세 안 돌려줘? 증여로 인정해. 안 돌려주는 대신에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 그리고 마지막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합니다. 모든 세금은 누가 책임진다? 수중자가. 이렇게 2월 과세는 딱 기본이 3개예요. 3개. 첫 번째,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증여세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받고, 세 번째는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에 개정법. 자, 이걸 알아야지. 뭐를 증여해야 돼? 토, 건, 특. 작년이에요. 3가지. 특정시설물 이용권. 올해부터는 취득권리,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이게 신설됐다고요. 5년 이내 나와 있죠, 거기? 5년 이내 나와 있잖아요. 412쪽 5년 이내. 됐어요? 자, 니은에다 적어놔요. 이거 작년법이야. 토지 건물 또는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하나여. 올해 2개가 추가됐어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즉 취득권리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틀린 답. 이건 작년 답이에요. 하나여. 뭐가 추가됐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취득권리 일부가 포함됐다고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에 하나여. 이렇게. 왜 추가가 됐을까요? 여기 봐. 왜 추가가 돼? 분양권 전매하는 거죠? 전매해. 딱 분양권을 샀어. 분양권을 딱 샀다고. 근데 피가 3억 붙었어. 피가 3억 붙어서 분양권을 사가지고 피가 3억 붙었다고 피를 3천 줬는데 3억이 붙은 거야. 2년 만에.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죠? 증여자에게 증여한 후 분양권 가격을 높인 다음에 팔아먹으면 역시 양도세 띄어먹더라. 그래서 수많은 중개업자들이 뭐다? 세금 없다 그러는 거야. 분양권 전매하면. 증여하고 높여서 팔아먹음으로. 이게 이제 늦게나마 시행령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금 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증여하고 팔아먹으면 양도세 줄어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증여할 때 조심해야 돼. 배우자에게 한 거죠? 돈 챙기고 바람과 함께 없어질 수가 있다는 대목이에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진짜요. 내 통장에 10억 현찰이 딱 들어와 있어. 흔들려. 조금 기분이 묘하죠? 저는 딱 통장에 10억 있으면 혼자 그냥 나갈 것 같아. 그거는 뭐다?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자, 파란 것만 하려고요. 오른쪽. 2월 과세 효과. 파란 글씨 오른쪽 413. 증여받은. 납세 의무자 증여받은. 세 글자로 뭐다? 수중자. 세 글자로 수중자. 그 다음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증여한. 세 글자로 증여자.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뭐를 따진다? 딱 2가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2가지.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증여한. 자, 그 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5번이야. 자, 증여세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로 빼버린다고요. 결국은 양도세만 내라 그 뜻이에요.
나와 있죠? 근데 위에 3번 봐요. 꼭대기.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억, 사망. 사망만 알아. 사망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판 걸로 보죠? 그러니까 배우자니까 뭐해? 꼼수 부리잖아. 이혼해. 이혼하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한다? 그냥 1억으로 계산해. 이혼하면 2월 과세를 그대로 적용해. 유장 이혼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다? 죽어. 둘 중에 하나 죽어.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죽으면 취득가액을 7억으로 적어줘. 죽으면 세금도 덜 나와. 그래서 사망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 뜻이에요. 꼭대기. 그러나 이혼하면 적용해요. 죽어야 돼. 근데 여자 입장은 남자가 한번 잘못한 거는 끝까지 기억해요. 좀 잊어버려. 다 됐고, 자 넘어가고. 자 마지막 납세 절차만 알고 수업 마치자고요. 417. 다 끝났네. 납세 절차 417조 나와 있죠? 자 2번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거주자는 어디로 가? 주소지. 누구 주소지? 양도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거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다? 소재지. 그럼 주소지는 누구만 쓴다? 거주자만. 자, 그 다음 2번. 자, 신고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죠? 둘 중에 하나. 예정신고. 미리미리.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신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예정과 확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예정신고는 뭐를 알아야 돼? 기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야 있다. 근데 기출 틀린 거 한번 잡아봐요. 바로 옆에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아래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위에 거 잡아가야 돼 이제. 누가 팔았어? 중요한 거는 거주자. 거주자는 뭐다? 거주자의 주소지지. 거주자니까 소재지로 갈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거주자. 소재지 틀렸어요. 거주자의 주소지다 이렇게. 자, 넘어가죠. 자, 3번. 자,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뭐 할 수 있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현찰을 나누어서 내는 거니까 확정신고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예정신고 몇 호자산? 1호자산. 자, 칠판 봐요. 항상 양도일이죠. 그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뭐부터 따져? 말일부터 따져요.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 돼요. 몇 호자산? 1호자산. 부동산 등.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4월 20. 세 글자로 뭐다?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말일이니까. 날짜, 그럼 말일부터. 그럼 언제까지 한다? 4에다 2만 더하면 돼. 6.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는 말일. 이렇게. 안 하면 바로 뭐를 붙여버려? 산세를 적용해 버립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말일, 그 다음 뭐가 있다? 예외. 시험은 예외 위주로 나오잖아요. 뭔 뜻이에요? 뭐다 이거 2번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허가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대금청산일을 안 써요. 허가일. 허가받고 팔아야 돼. 자, 허가가 한 달 뒤에 떠들었어. 여기 보세요. 허가는 언제 났어? 5월 27일. 잔금은 언제 받았어? 잔금은 4월 27일. 뭔 뜻이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대금청산일은 무효. 허가받고 팔아야 되는데 전에 대금 받았잖아요. 무효. 그래서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로부터. 그건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된다? 오니까 7월 말일까지. 이렇게.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허가받기 전 대금청산일은 무효. 허가일 또는 해제일 등으로 따진다. 그 다음 주식은 참고.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팔 때마다 할 수 없어. 반기. 1년에 2번만 받아줘. 반기. 이건 주식 용어예요. 주식은 6개월에 한 번씩만 하라. 귀찮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 부담부증이요. 자, 부담부증에는 채무가 양도지? 채무는 양도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1개월을 더 줘.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부담부증에는 채무는 양도니까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자, 4번 뭐를 신고납부해? 지금까지 계산과정, 미출고, 양도차익. 양도차익 미출고라고요. 여기서 뭐 빼? 장기, 기본공제를 한 금액의 세율을 곱해. 그러면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한다는 뜻이에요. 이 계산과정을 신고서에 신고납부한다.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자, 미출고 누진세율 적용돼서 누진세율 몇 번 이상 팔았다? 2번 이상. 그럼 2번 이상 팔 때는 뭐다? 누진이니까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따로따로 신고하면 양도세가 적게 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 합산하여 신고하라 이거지. 합산한. 그래서 박스가 나왔네. 이미 신고했잖아. 앞에 거는. 박스 더하기 두 번째 합쳐서 알아들었나요? 그걸 합치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미 납부했잖아. 앞에 거는. 항상 이미 납부한 거는 빼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예정 신고를 앞에 거랑 합산해야 돼요. 그럼 합산을 안 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합산을 안 하면 다시 무슨 신고를 해야 돼?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해라 이거죠.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누진세율. 안 하면 무슨 신고를 다시 해야 돼? 확정 신고를 하라 그 뜻이고.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예정 신고를 불이행했다. 그럼 바로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안 까먹는 거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가산세율. 이거 까먹을 수가 없는 거. 가산세율. 안 까먹는 거 개정법이 있어요. 거기 박스. 납부불이 개정됐다고. 인하됐어. 3번만 동그라미. 하루에 얼마씩 붙어? 만분의 2.5. 만분의 3 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3번. 0.025%. 납부불 성실이 바뀌었어요. 납2호 이렇게 숫자 비율이 꽃밭에 납2호. 나머지는 기본에 충실하고. 자, 밑에 확정. 자,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올해 팔았으면 항상 다음 연도. 다음 연도 하는 거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팔은 거. 확정도 똑같아요. 원리는.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적용한다. 자, 그 다음 확정 신고. 올해 팔았으면 팔은 거 다음 연도 5월달.
한 달 동안. 됐어요? 근데 확정신고 생략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예정신고를 한 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를 법대로 하면 안 해. 됐어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왔다.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잖아. 무슨 대상? 누진세율 대상. 누진세율 대상은 합산해서 신고해야죠. 합산을 안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확정해야 돼. 그래서 박스가 기억이에요. 기억. 어떻게 했어?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양도세 줄어들었지?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라 이거지. 자, 4번. 확정신고 이행을 안 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 이것도 이행을 안 했어. 이행을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럼 잘 봐요. 근데 이중부가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얘기예요. 밑에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포인트는 뭐다? 위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뭐가 붙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넘겨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는 풀어보고요. 자, 물납과 분할납부. 자,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 안 돼요. 뭐만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요건은 기억해야 돼. 얼마? 요건 1,000만원 초과가 기준쯤이에요. 1,000만원 초과 and 일부. 분납기간은 2개월. 분납이에요. 분납이라고요. 그 다음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그 다음 5번 마지막. 양도세 부가세는 없다. 없다. 알아들었나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없다. 근데 뭐 받았을 때는 있다. 감면받았을 때.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 20%가 부과돼. 양도세 부가세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양도세가 800만 원이야. 800만 원. 이 양도세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50%. 감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양도세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800. 50% 감면받았다고요? 그러면 납부할세. 납부세액이 얼마로 바뀌어? 얼마? 400. 400. 그럼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야? 400. 그럼 400이지 이거? 그럼 여기에다가 몇 프로? 20%를 농특세로 내야 돼. 그럼 얼마야? 20%면 2, 4는 8 아니에요? 80만 원. 그럼 은행이 얼마 내야 돼? 480. 그래서 납부세액엔 없다. 어디에 붙는다?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붙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납부세액엔 없어요. 감면받은 세액에만 붙는다 이거지. 자, 한 장짜리 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쭉 한번 5분만 하고 끝나자고요. 원래 끝났는데 요것 때문에 알든 모르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1페이지 1페이지 봤어요? 자, 세율 세 번째 칸 세율 나왔잖아요. 세율 봤어요? 세 번째 칸 누진세율 6에서 42 7단계죠? 2로
2로 미등기는 70. 됐어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40, 2년 이상 6에서 42. 2년 옆에 저거 상가 토지를 얘기합니다. 상가 토지는 2년 기준이에요. 상가 토지는 2년 기준. 주택은 1년 기준이라 그랬어요. 상가 토지라고 살짝 적어 놓고, 자, 기타 자산은 언제나 6에서 40. 자, 별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몇 프로? 50. 그 다음 이 별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을 더하고 20을 더하는 거요.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한다. 비사업용 땅도 10을 더하죠. 10을 더하니까 16에 50이야. 근데 이 비사업용 땅이 투기 지역이 있다면 또 10을 더해. 10을 때려놓고 또 10을 때려내. 혹을 붙이는 거야. 막 비사업용 땅은. 비사업용 땅은 원칙이 뭐다? 16에서 52. 이게 지정 지역에 있다면 10을 또 더해. 그래서 결국 3주택자와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26에서 62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비사업용 땅은.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져? 피가 붙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그 다음 2월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징여자 취득일로. 2월과세만 알아. 2월과세는 징여자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왔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와있죠. 장기는 국외 거는 안 해줘요. 국내 것만 해주는 거예요. 물가상승. 국외는 X.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X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그리고 밑에 뭐도 안 해줘? 미등기도 안 해줘. 등기 돼야 돼요. 그리고 등기 불가능한 거는 해줘. 등기 불가능한 거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등기가 가능한 거를 안 하고 팔았을 때 미등기가 안 해주는 거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뭐만 해준다? 토건조. 토건조. 주식이나 기타 자산은 안 해줘요. 비사업용 토지도 해줘요. 비사업용 토지도 해주는데 세율이 높아. 장특공제는 해줘. 비사업용 토지 동그라미 해주는 거요. 그 다음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거는 6에서 30. 15년까지 있어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에서 80. 1년에 8%. 일반적인 거는 1년에 몇 프로? 2%. 그 다음 비거주자 이런 거는 고급 강의로 가요. 자, 넘어가 보죠. 마무리. 자, 양도 관련 꼭대기. 위에 봤어요? 자, 예정. 자,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3개월 말일부터.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에요. 그럼 부담부 증여 빼고 부부기 1호 자산이죠? 2개월.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그 다음 2번 허가받기 전 대금 청산은 무효죠? 2개월 말일 앞에는 뭐부터 시작한다? 허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그리고 예정 신고 및 납부 시 세액공제 안 해줘. 10% 안 빼줘요. 옛날엔 빼줬어요. 미리 납부하니까 이거 폐지. 세액공제 없다. 그 대신 안 해.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적용. 동그라미. 그 다음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확정신고는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그러나 가산세 없어. 뭔 뜻이다? 예정에 이거 가산세를 적용했다면 확정에는 부과 안 해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예정신고 및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안이할 수 있다. 맞죠? 법대로 하면. 그리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물납은 안 돼요. 뭐는 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율.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이거. 나왔잖아.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 그냥 납부불은 법이 바뀌었어. 1일 만분의 2.5. 한도가 없어. 국세는 75. 지방세는 한도가 있지만 75% 한도는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X를 알아야 돼. X가 뭐예요? X가 제목이 부가세 없다. 제목을 X는 부가세가 없다. 납부세액에. 그럼 동그라미는 뭐야? 농특세는 있다. 뭐에? 제목이 감면세액에. 제목을 잘 받아야 따라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 프린트 꼭 5, 6월 갖고 다녀야 돼요. 꼭 갖고 와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강했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 있다 없다? 없어요. 그날 절대 학원 오지 마세요. 꼭 나올 사람 2명 있어. 여기 일어나서 여기 공고 붙여 있죠, 그죠? 왜 세법 수업이 없다? 구주야, 구주. 세법을 구주하면 다른 법이 점수가 안 나와. 8주 하는 거야, 8주. 자, 그래서 2주 후에 뵙게 되겠네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